네, 중요 사안 터지면 각종 법안들 우후죽순 발의는 되지만 실제로 국회 문턱 통과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법안들, 그 가운데 우리들과 아주 밀접한 중요한 법안들 심폐소생해서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이 계류법안 심폐소생. 오늘은 우리 먹거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었죠. GMO 완전 표시제, 유전자 변형 생명체, 보통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죠, 대부분. 완전 표시하도록 하자. 네, 아직 도입이 지지부진합니다. 벌써 오래전에 발의됐다고 하는데요. 잠자고 있어요. 오늘 저희가 심폐소생 시켜봅니다. 먼저 이 법안의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이름 GMO 완전 표시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뇌 30명. 생년월일 2016년 6월 20일. 계류일 891일. 매일 식탁 위에 올라가는 식자재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 유전자 변형식품을 먹고 있다. GMO 완전 표시제를 원하는 국민 목소리는 높아만 가는데 언제쯤 GMO 수입 1위 국가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 네, 이 법안 대표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20일 날 발의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바로 지난 총선 직후네요. 바로 예. 임기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예. 이걸 내신 거네요. 예. 그죠? 예. 근데 유전자 변형 생명체라고 하는 번역이 보통 정상인데 예. 대체로 농산물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유전자 변형 농산물 그냥 그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동물 이쪽으로는 연어 하나 있어요. 예. 연어, 어류로. 네, 예. 나머지는 대부분 농산물인데 우리가 그 GMO 수입 1위 국가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어느 정도나 이거 수입하고 있어요? 1,000만 톤 정도요. 1,000만 톤? 예.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1년에 400만 톤 정도니까. 그런데 식용으로 수입하는 거는 200만 톤 평균적으로. 아, 그럼 나머지 800만 톤은 사료? 예. 사료로. 예. 네. 대부분 품목이 뭐예요? 콩, 옥수수, 까놀라, 유채. 네, 네. 이게 주로입니다. 콩, 옥수수, 유채, 예. 사료까지 합해서 1,000만 톤 예. 연간. 예. 식품은 200만 톤. 그렇죠. 수입 국가는요? 대부분 미국입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GMO 생산의 90%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합니다. 예.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 세 나라에서 거의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예. 우리도 역시 그 세 나라에서 수입하고 예. 있고 예. 수입량으로 보면 세계 1등이다. 그러니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사료까지 다 합해보면 예. 식품 200만 톤은 직접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돼서 들어오는 겁니까? 원료로 들어왔어요. 주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식용유. 예, 옥수수유, 콩기름, 까놀라유 이것이 거의 대부분 그 GMO 원료로 만들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예. 간장이나 이런 것도 콩으로 하잖아요. 예. 그쪽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들어가고. 예. 장류 이런 데 들어가고 두부. 예. 간장, 두부, 예. 된장 같은 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가공식품으로 예. 나오는 된장 같은데 식용유는 대체로 그렇고. 예. 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인체에 유해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과학계에서도 아직 결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계시고요. 아직까지 그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다수 있고. 여전히 논란 상태입니다. 논란 지금. 상태. 예. 뭐라고 결론 내릴 수 없어요. 예. 근데 아무튼 이런 농산물이 그렇지 않은 농산물보다 대체로 싸죠. 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GMO 그게 이제 제초제를 마음껏 치기 위해서 대체로 개발한 거니까 제초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제초제를 맞고도 죽지 않는 작물이거든요. 예, 이 GMO 곡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항공으로 제초제를 마음껏 쳐도 이 작물은 제초제를 맞고도 살아있는 거니까 제초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조금 더 싸고 예. 그래서 콩하고 옥수수, 유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예. 국내 전체 소비되는 콩 가운데 예. 또 전체 소비되는 옥수수 가운데 예. 국산은 몇 %고 이 GMO는 몇 %고 혹시 이런 자료도 있어요? 5% 미만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산이? 예. 콩도 옥수수도? 그러니까 옥수수 비율이 더 낮고요. 콩도 제 기억에 10% 안 되는 걸로. 국산이? 예. 그리고 그 외산 나머지 90%라고 하는 게 전부 GMO는 또 아닌 거죠. 뭐 중국에서 들여오는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 많지 않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곡물 순수입 국가로 바뀌었고, 러시아 쪽에서 들어오는 게 일부 있는데, 러시아는 GMO 재배 유통 자체가 금지되어 있는 나라니까. 예. 근데 국내에 들어오는 말씀드린 콩, 옥수수, 유채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GMO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면 국내에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의 거의 95%는 그러니까 국내산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요. 예, 다 거의 GMO라고 봐야 합니다. 근데 국내산이 5%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예. 콩하고 옥수수를 합하면 예. 그러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콩, 옥수수의 95% 이상은 예. GMO가 쓰이고 있다. 예. 그죠? 예. 그 GMO 95%는 일부는 가공을 해서 뭐 그 콩기름이나 간장 이렇게 나오지만 예. 일부는 우리가 콩밥 해 먹고 옥수수 쪄 먹는 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팝콘. 예. 예. 그런데 뭐 유해한지 유해하지 않은지는 이제 더 이상 예. 얘기 안 하겠어요. 예. 근데 우리 원산지 표시 같은 거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의 맹점이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는 있는데 원료 기반으로 원산지 표시제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고 가공한 이후에 GMO 유전자가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검출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 가공을 하고 나면 이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검출이 잘 안 되고요. 그걸 정확하게 검출해내는 기술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GMO 원료를 써서 가공한 뒤에 이 기준을 삼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많이 수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가보면 표시해놓은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검출이 안 되니까 표시 안 했다. 예, 예. 논리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원료는 GMO 예. 콩이나 GMO 옥수수로 우리가 가공한 기름인데 예. 간장인데 예. 여기는 검출이 안 되니 표시가 안 돼 있다. 예. 근데 소비자들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내가 먹는 것이 예. 무엇으로 만들었는지를 알고 싶고 내가 선택하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소비자의 요구거든요. 예, 예. 그럼 거기에 맞춰서 입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습니까? 유럽은 원료 기반 완전 표시제를 하고 있고요. 유럽. 예. 그럼 그 유럽에서는 기름병을 딱 보면 이건 GMO 콩으로 만들었습니다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어허. 예. 그리고요. 대만도 하고 있고요. 중국도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말씀드렸듯이 아예 유통이 금지돼 있고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생산 유통 다 금지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예, 예. 그리고 미국은 QR 코드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QR 코드를 찍으면 나오도록 유전자 예. 그 정보가 읽히도록. 예. 그러면 이런 GMO를 생산 내지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예. 완전 표시제를 안 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가 성숙해 있는 국가 중에 우리처럼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는 나라는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캐나다하고 아르헨티나가 생산을 많이 한다고 생산 그랬죠. 많이 합니다. 자기네도 소비하겠죠. 그렇겠죠. 캐나다, 아르헨티나도 표시제는 하겠죠.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미국도 QR코드로는 아무튼 표시제를 하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렇습니다. 유럽은 전부 다 하고 있고 예. 중국도 하고 있고 중국도 많이 수입합니까? GMO를? 수입하고요. 아주 양은 적지만 생산도 일부 합니다. 아하. 그런데 대표적인 17가지 다 표시하도록 의무가 되어 있고요. 네네. 예,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여태까지 왜 이 표시제가 안 된 겁니까? 전 오히려 그게 이상하네요. 오히려 국회 내에서 기업의 이해가 과다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GMO를 원료를 수입해서 생산해서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식품 기업들 다 해당되는 거죠, 뭐.
콩기름, 간장, 두부 다. 그렇죠. 그거 안 한 데는 없으니까. 그 기업들은 이걸 표시제를 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왠지 이거는 안 사게 되면 GMO를 수입하지 않고 다른 걸로 만들어야 되니까 비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실제로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용유라 그랬잖아요. 네. 식용유를 그 난 GMO로 바꿨을 때 통닭 한 마리의 원가 상승분을 계산해 보니까 한 600원에서 900원?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네.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정도 규모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GMO 표시제를 했을 때 난 GMO 시장이 또 커진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GMO를 생산하고 있지 않으니까 GMO 표시제를 하게 되면 국내 농산물의 시장 확대가 가능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든 지역이 다 GMO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아메리카 대륙에서만 하는 거니까 또 수입 다변화를 하면서 얼마든지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 변화를 싫어하고 그런 것도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표시제를 한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GMO 표시 있는 제품은 안 쓰겠다라는 결론을 내리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만 우리는 알고 먹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GMO 아닌 것을 찾아서 먹는 분들이 계실 거고 왜 안전하다 그러니까 뭔 상관이 있냐. 그냥 먹겠다 그러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시장이 조금 갈라지겠죠.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요구하면 국민이 요구하면 해야 되는 게 정부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식품 가공업체, 유수의 식품 가공업체들의 눈치를 보느라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히 그 말입니까? 국회 중에 어느 당이 반대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찬성입니까?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때까지 19대 때도 이 완전 표시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다 찬성을 하고 있고요. 주로 야당 의원들이. 야당? 야당 중에 어느 당이요? 과거에 여당했던 야당이. 지금은 자유한국당? 그쪽이 반대해요? 명시적으로? 이게 이제 법안 심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간사간 합의를 해야 법안 심사에 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 간사간 합의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제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간사에게 이 법을 빠르게 좀 그 심의를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이거 소관이죠. 근데 우리 김영건 의원은 농해수이죠. 그러니까 욕만 쓰고 있는 거지. 농민 출신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직접 법안 심의에 참석도 못 하네요. 그렇습니다. 발의만 해놓고.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누굽니까? 기동민 의원입니다.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그걸 모르세요?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안 심의로 넘어간다면서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밖에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가 누군지. 내친김에 바른미래당 간사까지 이 교섭단체 3당 간사를 좀 확인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문제 삼고 싶은 게 이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어요.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청와대의 진석 사회정책비서관이 정혜승 누미디어 비서관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답변을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면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 GMO 제품에 대한 실질적 차별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수준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는 거거든요. 시민단체들은 이 답변을 보고 청와대는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 한 거 아니냐? 왜 공약 사안인데 이렇게 하느냐라고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는 짚을 거를 다 짚어놓은 거예요. 다 나열해놨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이 청와대가 그 청원이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상의를 해서 그 답변을 했을 텐데 당시에 농림부 장관도 공석이고 농업비서관도 공석인 상태였어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농림부 장관은 전남지사 선거 나갔고 농업비서관은요 같이 나갔어요. 그래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지금 새로 된 그 농림부 장관은 입장이 어떤 거예요? 찬성하죠. 찬성하는 거예요? 예. 지금 농업비서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예. 하지만 청와대는 또 농업만 신경 쓸 수는 없다 보니까 이 지금 사회정책비서관의 답변으로 봐서는 영 뜨뜻미지근하거든요.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안 하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겠다라는 얘기만 했거든요. 지금 보면 절차는 밟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청원이 청와대로 갔지만 이건 사실 청와대에 청원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입법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입법을 안 하니까.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기동민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는 김명연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는 최도자 의원. 우선 이 세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안 심사 소위로 가는 것이고. 그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심의를 하는 거죠.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아직 심의 절차에 오르지도 못했다. 오늘 이 방송으로 심폐소생이 될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하나 있죠. 농해수위에서 그 우리 동물들한테 쓰는 사료. 사료에는 GMO 표시를 하기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가축 사료 그리고 요즘 애완동물 사료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동물 사료에는 GMO 표시제를 하도록 법안을 심사해서 통과시켰죠. 농해수위에서는. 그런데 정작 사람이 먹는. 그러니까 이제 통과됐으면은 이제 법사위 거치면 본회의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해수위 법안 심사 소위에서 무쟁점으로 통과됐어요. 무쟁점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체 회의와 법사위 거쳐서 이제 절차만 거치면 거죠. 통과되는 걸로 봐야죠. 이게 비장의 카드가 될까요? 가축과 애완동물이 먹는 사료에는 GMO 표시제를 하기로 법 개정을 해냈다. 근데 사람이 먹는 음식, 식품에는 GMO 표시제가 아직 심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좀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간사,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은 최도자 간사, 그리고 김명연 자유한국당 간사. 먼저 이 세 간사 간의 합의가 빨리 좀 이루어져서 조속히 법안 심사에 들어가길 바라고요. 식품업체 눈치 좀 그만 보시고 좀 처리합시다 이제. 그래요. 더불어민주당 김현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